네, 이번 시간은 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종목 보면서 시장 분석해 볼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그래도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관세 관련돼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크게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파월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만큼 약간 사이가 틀어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트럼프가 스탠스를 또 바꾸면서 파월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여전히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중국과 또 약간은 그런 좀 무드가 완전히 극을 치달았다가 이제는 좀 화해 모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대화한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중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다르지만 살짝은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상품도 그렇고 세 번째 상품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래요. 채굴 기업 그리고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최근에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대부분의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동안 계속 시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역시나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수익률 상단에 그와 관련된 상품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레딧이라는 또 기업도 한 번도 순위권에 올라왔던 적이 없던 기업인데 이제 온라인 최대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AI 관련된 사업의 접목에 좀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팔란티어도 한동안 수익권에서 보이지 않다가 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수익률 상위에 있었던 그런 상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보였어요. 그러다 네네. 다시 5위권으로 좀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번 주 미국 쪽 ETF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상위 ETF 테마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대표님이 어떤 상승률 원픽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계속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관련된 상품이 가장 저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왔고 또 팔란티어 두백 디렉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계속 챙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익률과 그리고 추세 자체가 좋았었는데요. 실적 시즌에 항상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장 좋은 실적을 시현해냈던 작년 기준으로 시현해냈던 기업이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나서 국방비 관련돼서 AI 기술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토와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고평가 논란을 끊임없이 좀 달고 다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계약을 새롭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리고 워낙 고객사가 정부라든지 우리 잘 알고 있는 FBI 이런 쪽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뛰어난 기업이라서 이러한 성과들을 내보이는 거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쪽에 다른 또 매출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어서 팔란티어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상승률 원픽은 팔란티어를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미국 ETF를 볼 때 우리 이지은 대표의 어떤 공략주는 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지수 쪽의 상품을 봐야 될까? 네. 아니면 특정 상품을 좀 지칭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일단 테슬라 관련된 상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요? 네, 테슬라 레버리지 2배 디렉시온이라는 상품이고요. 티커명은 TSLL이라는 상품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졌고 테슬라의 수익성이 악화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 이제 5월 달부터는 이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를 좀 줄이고 경영에 다시 복귀를 해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좀 쇼크라고 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엔 머스크의 복귀에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6월 달에 또 출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노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시 일정이 연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공개가 되었을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기대 심리가 좀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돼서 옵티머스도 이제 테슬라의 공장에 올해부터는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몇천 대씩 이제 투입을 시켜서 결국 4년 뒤에는 100만 대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이번에 수익은 좀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이것 또한 올라올 것이고 신성장 모멘텀 쪽으로의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 TSLL 보시면 상당히 주가 수준이 바닥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 무리하셔서 2배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막 급하게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테슬라를 좀 관심 없게 보셨던 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매수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완전 쪼개서 매수를 하신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지켜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성장성을 좀 높게 보시면서 공략주는 이제 테슬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머스크가 복귀한다는 점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이번 주 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예. 후반 들어서는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세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는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은 녹아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반도체 종목들도 후반 쪽에는 좋았는데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 역시나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또 이번에도 수익률 상위 좀 링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CATL 그리고 비아디 쪽에서 워낙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신기술을 선보이다 보니까 또 3위에는 타이거 전기차 레버리지 상품이 또 등극을 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와서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또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따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들어있는 상품들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든지 M7 기업, 뭐 브로드컴, M7은 아니지만 브로드컴,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상품이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역시나 우리나라 ETF 상품들은 해외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정책 관련 테마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자 여기서 한국 ETF 그 수익률 상위권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좀 눈에 띄세요? 네, 일단 태양광 관련돼서 태양광이죠. ESS 네.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상품이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2% 하면서 처음으로 좀 순위권 상위에 등극을 해 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네네. 하나솔루션이 필두로 이번 1분기 실적을 또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숫자로 보여줬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을 계속 제재를 하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지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동남아산에 대한 태양광 모듈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재고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광 산업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모듈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소식은 트럼프가 뭐 신재생 쪽 나는 싫다 했지만 태양광 쪽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풍력은 싫지만 태양광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태양광 관련돼서는 지금 태양광 소재 관련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같은 경우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 시세가 좋았고요. 관련돼서 ETF 상품들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태양광 쪽에 이제 힘을 내는 게 정말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ETF 중에서 이지은 대표의 공략주는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제가 좀 고민을 역시나 좀 많이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또 좋지만 바이오 관련돼서 AACI라는 학회 모멘텀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가 상품들을 좀 살펴보니까 예. 이 코덱스 바이오라는 상품 안에 뭐 펩트론,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오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인데 요즘 좀 안 가서 답답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의약품 관세라든지 이런 노이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쪽에 종목들은 추세가 좀 좋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품이었고, 지금 아마케 일정이 진행이 되면 이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라는 기업인데, 이번에 AACR에 또 펩트론이 나와서 새로운 또 우리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최근에 시세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메디톡스 그리고 원텍이라는 종목도 이 ETF 상품에 같이 좀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수익성도 좋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코덱스 바이오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ETF 중에서 공략주로 바이오를 또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은 테마주 그리고 실적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섹터 안에서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서 또 느꼈던 건 결국 시장에서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와 성장성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선주들이 지금 시세가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조선주들을 보면서 역시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앞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봐야겠구나라는 부분들 저도 그랬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진행하지 않은 쪽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산주들도 실적 발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화장품이라던가 우리가 좀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섹터, 거기에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쪽은 지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혼동이 좀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는 부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